오늘은 제 아들 병원 개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날이었죠.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기쁨만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인생엔 기쁜 날과 화나는 날이 같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저는 그날 개원식 한가운데서 소금 한 포대를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린내, 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인 그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제 손이 멈춘 건 누군가 제 발치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죠. 한 여자가 아이를 내려놓고 있는 걸. 작은 보따리 하나 옆에 세워진 채 그 여자는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탁합니다. 딱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 여자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3, 4살 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남겨졌는데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더군요. 제 옆에서 생선을 팔던 옆 가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 원래 여기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애야. 남자 따라다니느라 애를 버린 거지 뭐. 근데 당신 괜히 여기지 마 경찰 신고하든 복지관 전화하든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선 장사꾼.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림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그 아이를 안으면 제 인생은 끝장난다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누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도 않는다는 걸, 그냥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걸 이미 받아들인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선 손질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배고프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담담하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를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미쳤어? 당신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친엄마 나타나면 어쩔래? 그냥 시설에 맡겨. 왜 당신이 책임져?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부 다요.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착해서? 아니요. 불쌍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선택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도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아이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울 때까지도 아이는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가 여기 있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30년의 시작. 사람들은 그때 말했습니다. 금방 후회할 거야. 맞습니다. 저는 후회했어요. 하루에 10번씩요. 아이가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매번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요. 후회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만든 단 하나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손이 먼저 늙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장사를 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죠. 제 손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생선 비늘에 베이고 얼음물에 불고 소금에 따갑고 핸드크림을 발라도 다음 날이면 또 갈라졌어요. 무엇보다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 손가락 마디마다 그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비린내 나는 이 손. 이 손으로 저 아이 손을 잡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아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같이 들어가요. 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제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부는 잘했어요. 학원 한 번 보낸 적 없었는데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니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이 아이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 합니다. 과외라도 시키세요. 과외요? 저는 그날부터 생선을 2배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과외를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게 전부였지만 아이는 한 번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싸움이 났다고 불려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같은 반 아이가 말했답니다. 너희 엄마 생선 장사하면서 맨날 비린내 나지? 그 말에 제 아이가 그 아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먼저 손을 댔어요. 사과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갑자기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비린내 난다고 뭐가 어때서요? 우리 엄마는 그 냄새로 나를 먹여 살렸는데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안 보이려고 참고 또 참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비린내 안 나. 응? 엄마 손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나. 밥 냄새, 따뜻한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살면서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신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아이도 노력했고 제가 사랑한 만큼 아이도 사랑을 돌려줬습니다. 핏줄이 아니라서 불안했던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사람 사이를 묶는 건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견딘 그 시간. 그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래. 의사? 응.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 없어서 참는 거 나 다 알아. 내가 의사 되면 엄마 아플 때 내가 고쳐줄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위해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이룰 때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고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될 때까지 단 하루도 제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피로 만들어진 엄마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진 엄마. 그게 저였습니다. 아이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왜 울어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공했으니 저는 뭐가 되는 걸까요? 개업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개업식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음식업체 연락하고 손님 명단 정리하고 꽃배치 확인하고 그때였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 아이를 두고 간 바로 그 여자. 30년 만이었어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표정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다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게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개업식 있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와야죠. 제 아들인데. 제 아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 여자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컸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30년 만에 처음 하는 그 말. 아이는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손님 오셨네. 아들아, 진료 들어가 봐. 내가 차 대접할게. 그날부터 그 여자는 매일 왔습니다. 개업식 준비를 도와준다며 병원에 나타났어요. 제가 하던 일을 하나 둘씩 가져갔습니다. 음식업체에 전화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고 병원 청소까지 마치 자기가 원래 여기 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개업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개업식 때 나도 안쪽에서 손님 맞아도 될까?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엄마잖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제가 만든 그 자리를 단 일주일 만에 가져가려는 사람. 개업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이는 정장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편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손님 한 명이 주방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저기 원장님 어머니 두 분이세요? 네. 아, 안쪽에 계신 분이 어머니시라고 인사하셨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어머니시라고 들었어서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업식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원장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운 건 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하면서
학비 벌고 추운 겨울에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이 과외비 만들고 아파도 참으면서 병원비 아껴서 아이 책 사주고 그렇게 살았던 건 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단 일주일 나타난 사람이 제 자리에 서서 제 공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 옆에 섰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줄곧 함께였던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주방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개업식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소금 가게 앞에 섰습니다. 1,000이렴 한 포대 주세요. 이거 뭐에 쓰게요? 선 긋는데요. 저는 소금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소금 포대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개업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축하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 붙어서 마치 자기가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처럼 저는 소금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 손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만드시다니.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보람 있었다고요? 당신이 뭘 했는데요? 그때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소금 포대를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금 포대를 들고 그 여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개업식인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분위기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개업식 날 와서 주인 행세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만큼은. 오늘만? 그럼 내일은? 모레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저는 소금 포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줌을 집어들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전에 저 아이를 시장 바닥에 버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요? 저도 사정 있었어요. 혼자였고 돈도 없었고 집도 좁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한 사람 저예요. 아이가 열나면 밤새 간호한 사람 저고 학비 벌려고 겨울에도 시장에서 손 갈라지도록 일한 사람 저예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나타난 사람이 제 30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당신 아들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30년의 무게 때문에. 아이를 낳기만 하면 엄마가 아니에요. 키워야 엄마예요.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안아주고 그게 엄마예요. 당신은 30년 전에 그 자격을 포기했어요. 그때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여자 사이에 섰어요. 다들 들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개업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엄마는 여기 계신 분입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키운 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던 이 손. 비린내 나도 나는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이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30년 지나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욕심이에요. 제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소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앞에 한 줌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금은 저주가 아니에요. 경계선이에요. 여기까지가 당신이 올 수 있는 선이에요. 더 이상 제 아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저의 30년에 침범하지 마세요. 소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흰 가루가 그 여자와 우리 사이에 선을 그었어요. 개업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주저앉아서 울었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 제가 견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눈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저한테 엄마는 단 한 분뿐이에요. 30년 동안 제 곁을 지킨 분. 그분 말고는 누구도 제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 여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개업식장을 나갔어요. 소금이 뿌려진 그 선을 밟으며 저는 소금 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동안 절 지켜주셔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아들 앞에서 제가 진짜 엄마라는 걸 증명한 그 자리에서 개업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불편해했고 어떤 손님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 30년을 알아봐 주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개업식 다음 날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소란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원장님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아이는 진료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너무 놀랐어요. 미안해. 개업식을 망쳤지? 아니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만으로.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학교 갔을 때 엄마 손잡고 들어갔던 거. 응, 기억해. 내가 먼저 내 손 잡았지. 엄마 손이 다른 엄마들이랑 달라서 창피할 줄 알았는데요. 저는 그날 엄마 손이 제일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싸움했을 때도요. 엄마가 비린내 난다고 놀리는 애들 때문에 화가 났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 그때 너 정학 받을 뻔했잖아. 근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절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라고요. 대학 갈 때도요.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셨잖아요.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사 먹는데 저는 매일 엄마표 도시락 먹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왜 맨날 도시락 싸와? 저는 그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주거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가 저를 혼자 둔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엄마는 늘 제 옆에 있었어요.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의 무게를 함께 나눴습니다. 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시간으로 쌓아 올린 관계.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그게 얼마나 진짜인지 우리는 30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미안합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당신이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긴 세월 무엇을 견뎠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마움을 욕심으로 보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아들을, 아니, 당신의 아들을 계속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버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제 경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읽더니 편지를 접었어요. 엄마, 이 편지 보관할게요. 왜? 제가 언젠가 부모가 되면 이 편지를 읽을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게 단순히 낳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일했던 그 시장. 생선 가게 앞에 섰어요. 엄마, 여기서 30년 일하셨어요? 응. 여기서 너 키웠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그런데 왜? 후회한 적은 없어.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잡았던 그 손. 이제는 제 손보다 더 크고 단단한 손이 되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30년 동안 엄마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요. 우리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 냄새, 사람들 소리, 흥정하는 소리. 그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작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결혼하면 제 아이한테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는 시장에서 생선 팔며 나를 키운 분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원했던 건 딱 그것이었으니까요. 인정받는 것. 제가 진짜 엄마라는 걸 누군가 알아주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언젠가 친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나, 언젠가 아이가 저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견딘 시간. 그게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소금을 뿌린 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인생이고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선언.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켜온 것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그 30년을, 그리고 그날 뿌린 소금을. 그게 전부 저였으니까요.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요. 개업식 날 저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제 삶에 더 이상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묻겠죠.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단 하루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흘린 땀, 제가 견딘 세월, 제가 만든 사랑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 이것 하나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남는다는 것. 지금 저는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30년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금을 뿌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